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서구입니다. 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증시 상승 출발은 했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었던 최소한 0.3% 수준 이상은 상승 출발할 거라 그랬는데 오늘 출발 자체가 0.56% 상승 출발, 조금 더 상승 출발했는데 아쉽게도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5일선을 저항을 받으면서 하락을 전환한 상태에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상승 출발이 좀 더 강했죠. 0.7% 상승 출발했다가 마이너스까지 돌았다가 다시 상승 마감은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대형주 단이 조금 약했고 중소형주 단이 좀 강하면서 종목별 장세가 일어났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장을 한번 살펴보죠. 미국 시장 소폭 강세 마감을 했습니다. 소폭 강세 마감. 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나스닥 1% 선물이 하락한 걸로 시작을 했는데 오히려 상승 전환해서 마감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 역시 상승 출발한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더군다나 이거 마이너스도 뭐 괜찮았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플러스 전환하다 보니까 조금 더 상승한 거예요. 다만 내려오는 5일선에 맞고 떨어진 흐름인데 나름 여기에는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어제 일본에서 양적 완화 정책 그것을 축소한다. 즉 테이퍼링 할 거다. 요것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일본 증시가 오늘도 하락을 추가적으로 더했어요. 장중에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 출발했다가 밀리는 흐름이 좀 나온 거거든요. 다만 환율단에서 보면은요. 이거 지금 역외 환율 포함입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전 저점을 깨는 역외 환율이 나왔고요. 우리나라 장중에도 그닥 움직임이 나쁘지 않아요. 즉 크게 보면은 우려할 바는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뭐 금리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수출 이러한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이 환율이 위로 튀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점. 물론 일본의 뭐 이런 긴축 완화 정책이 엔화 강세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원화도 강세 뭐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요. 그런 약간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엔화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으로 우리나라 증시에는 위험자산으로 분류를 시켜서 생각을 하면은 전혀 다른 요건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환율단이 하향 안정화됐다라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인이에요. 더군다나 오늘 12월 20일까지 12월 1일부터 20일이요.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됐는데요. 수출액이 9% 감소했어요. 무역 적자가 역시 64억 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수출주에 대한 실적 우려가 된 거죠. 더군다나 반도체 수출이 24%나 급감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얘네들이 힘을 못 썼어요.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환율단은 괜찮은 영향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데이터에 따른 자연적인 흐름이고 우리나라 그동안에 우리가 우려했었던 한 해 내내 문제가 됐었던 이런 환율 하락의 상승에 대한 부담 여기에서는 완전히 벗어났다. 이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증시는 좀 더 살아있을 가능성 요게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락했는데요. 내수주가 움직였어요. 일단은 뭐 CJ 그룹이 대부분 올랐는데요. CJ 프레시웨이 6% 상승했고요. CJ 제일제당 3% 상승했고요. 삼양식품 4% 넘게 상승했어요. 이거 뭐죠? 내수주예요. 즉 수출주 반대급부로 내수주들이 이렇게 상승한 거. 지금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전고점 쫄아서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죠. 제가 지지난주가 한번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전 고점 때 갖다 놓고 끝났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시장 자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이 하락하다 보니까 지수가 빠졌고 코스닥이 강세인 것처럼 다른 종목군들이 완화시키면서 종목별 장세가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내수주 흐름을 보면은요. 중국 소비 관련주, 뭐 혹은 중국 한알령 해제 관련 이러한 종목군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내수주로 봐야 되거든요. 이들 종목군 역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종목 영상 콘텐츠를 한번 보실 텐데요. CJ ENM이 7% 넘게 상승하면서 1차 한알령 해제 기대감에 따른 급등세 이후 일주일 넘게 횡보하다가 오늘 쭉 올라갔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마찬가지죠. 이유는 똑같습니다. 전 고점대 근처. 그리고 오늘은 버킷 스튜디오가 가장 셌는데 9% 상승했고요. 에이스토리 4%, 콘텐트리 중앙 6% 상승하면서 테마를 이뤘습니다. 거기에 영화 관련주죠. 뉴 NEW가 4% 상승한 거 보면은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의 호재가 있었구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중국 뭐 한알령 문제입니다. 중국에서 드라마 지금 이미 방영 OTT, 중국 OTT에서 방영을 시작했다라고 이미 2주 전에 이제 나온 얘기죠.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 1 그리고 25, 21 힘센 여자 도봉순 이 드라마가 지금 방영되고 있는데 추가 편성할 것이다라는 뉴스가 중국 쪽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야 이거 진짜 한알령 해제되는 것 같은데 거기다가 OTT 이 업체에서 우리나라 영화 뭐 강변 호텔이라는 영화인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영화 제공을 했다고 하네요. 그 영상 콘텐츠 쪽 와 그동안 이거 못 파는 게 몇 개입니까? 드라마건 영화건. 그러면은 기존에 중국에 팔을 수 있는 그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대표 주식 스튜디오 드래곤 일단 중심 종목으로 보시고요. CJ ENM 예능 포함 뭐 스튜디오 드래곤도 관계사이기도 하죠. 이러한 종목군들에 대한 기대감 제가 지지난주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건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수주로 또 봐야 되는 흐름이고요. 거기다가 오늘 롯데 관광개발 2.7% 상승 그리고 이 여행주 관련해 가지고 하나투어 2.7% 상승 모두투어 1.9% 상승 여행주죠. 거기다가 면세점 호텔신라 0.5% 상승했고요. 화장품 업체에서는 이츠함블 2.6% 연우 3.6% 상승하면서 연우가 대장주였죠. 예, 연우가 대장주였습니다. 오늘도 대장주였고 코스맥스 1.96% 상승하는 등 화장품주까지 올라간 거 보면은 야 이거 내수주이면서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올라갔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중국 소비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 중국 코로나 때문에 날리고 내년 초중반까지는 이 코로나 확산세 때문에 날릴 것 같은데 이거 왜 올라가? 할 수 있겠는데요. 요게 더해서 생각을 하면은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요. 연말 연시 연휴가 끼고 또 뭐 이렇게 하면은 해외여행 완전히 성수기가 되죠. 예, 소비 관련주. 그래가지고 이 해외여행 소비 관련해가지고 이들 종목군들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여행 관련해가지고 여행주 롯데 관광개발, 하나투어, 모두투어 이들 종목하고 면세점, 호텔신라, 이츠함블, 화장품, 연우, 코스맥스 이들 종목들 아직까지는 좀 더 여유 있게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건이 충분하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적으로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앞서 말씀드렸었던 내수주 이 CJ그룹주 제외하고 조선주들이 좀
상승했어요. 현대중공업 3%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최근에 박스권을 돌파를 합니다. 종가상 돌파했죠. 단기 박스권을 돌파를 했어요. 과연 왜 그랬을까? 거기다가 현대미포조선 1%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조선주 얘네들이 왜 움직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뉴스가 나온 것이 있긴 있습니다. 후판 가격 인하. 후판 같은 경우 배 겉에 이 철 있지 않습니까? 철. 그 후판 가격 인하 합의 소식이 오늘 뉴스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 후판 선박의 제조 원가의 20% 정도를 차지한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수익성이 괜찮아지겠네. 후판 가격이 떨어져서 이제 만드니까 이런 기대감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은 제가 한 달 전쯤부터 계속 말씀드렸었던 현대중공업 기준으로 보면은 내년도에는 그동안에는 수주를 많이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지금 수익성이 있는 그러한 수주된 선박들이 이제 출고가 나오거든요. 수익성이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수익성으로 한번 기대 볼 만한 종목군 조선주에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조선주에 대한 기대, 그중에서 현대중공업 탑픽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최근에 이 알서포트를 비롯해서 이 유헬스케어라고 하죠. 원격 진료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어요. 알서포트, 비트컴퓨터, 인성정보, 유비케어 이들 종목군들이 좀 움직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며칠 전부터 좀 이렇게 화두에 오르기는 했습니다. 내년도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이거 이제 아직 법이 통과가 안 돼서 못하고 있는데 이거 결국에는 되겠죠. 근데 내년도에 국정과제 그 안에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실질적으로 시행이 될까라는 기대감이거든요. 더군다나 이 코로나 관련주로 과거 엮여 있었죠. 최근 중국은 난리가 지금 나타난 거고 우리나라도 계속 확산세가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도 한몫했다라는 정도 생각을 하시고요. 이들 종목군들은 좀 내년도까지 중기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좀 긍정적인 답이 나오지 않을까? 즉 중기적으로 보고 접근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이런 장세의 흐름 여러분들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소위 증권가에서는요 혼조세라고 해요. 코스피 소폭 하락, 코스닥 소폭 상승. 대신 종목별로는 뭐 상승 하락이 번갈아 나오는데 그렇게 주저주저 없어. 이런 걸 혼조세라고 하거든요. 이런 때 내가 가진 종목이 하락한 종목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작은 종목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 장이 안 좋아, 장이 좋아. 이게 나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급하게 뭐 좋아할 필요도 없고 나빠할 필요도 없어요. 혼조세라는 점.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이러한 결과가 내일을 또 한번 기대할 수 있는 요건이 아직은 충분히 있다는 쪽으로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눈 오는 아직까지도 눈이 오네요. 눈 오는 하루였고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 피해가 없으셨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